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내 보험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든든하게 보험을 준비해주고 싶다. 이런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자,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실수 없이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보험플랜 119 강의 시간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금, 보장자산의 노후 대비까지 꼼꼼히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자녀 보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 소중한 자녀를 위한 든든한 보험, 지금부터 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여의치 않지만 준비는 열심히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쪽 같은 내 새끼 자녀보험 어떻게 준비할까?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 그것도 재테크 1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120살. 이게 현실이다. 우리는 90세, 100세를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한 30대, 40대 이하 쪽에서는 120살이라는 게 현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교육자금이 필요하겠죠. 일단 배워야 어느 정도의 학벌이나 아니면 내 기술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독립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금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제 보장자산, 그 다음에 노후자금인데, 자, 그럼 무슨 자녀 노후자금이 필요하겠니?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 토픽이 나와요. 출산율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군인이나 또는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은 큰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게 현재 인구가 그나마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연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계셔서 일정 정도 안정된 어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절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요. 그러면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그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국민연금도 사실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은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기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노후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우리 자녀들의 시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직 그런 것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먼 얘기 같지만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가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어떤 교육자금을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저는 교육자금을 준비하는 걸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보장자산은 자녀의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자녀의 노후자금은 역시 자녀의 연금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재테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녀의 교육자금은 부모의 종신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중간에 조기 사망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장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은 아버지도 되고 또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누구라도 한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은 든든한 어떤 울타리가 쪼개져서 기울어져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역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랬을 경우에 사망보험금 있죠. 그렇죠? 사망보험금으로 내 교육비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보험금이 없어도 사실은 한쪽 부모가 남아 계시면 생활비는 보충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내 생활비는 벌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 교육비를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어머니든 아버님든 만약에 조기 사망 시에 우리 아이의 어떤 학자금 정도의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내가 조기 사망이 아니라 일찍 죽지 않고 장수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 교육도 다 잘 시켰고 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그러면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생기죠. 사망, 즉 종신보험에는 유일하게 해약환급금이 생겨요. 적립금이 쌓여서 늘어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2.85예요. 자, 2.85라고 하는 이 금리는 확정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도 그 금리, 올라가면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리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일정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해약환급금, 적립금이 쌓여요. 오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장수했어요. 그래서 조기 사망이 아니라 쌓인 돈이 쌓였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자, 만약에 부모님이 노후자금이 준비가 부족해요? 그럼 이걸로 쓰세요. 괜찮아요. 내가 애들 다 잘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나는 노후자금도 잘 해놨어. 내 거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걸 쓸까? 이거를 아이의 독립자금으로도 보태줄 수가 있어요. 2.85로 크고 있다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이자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것도 준비가 돼 있고 이것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자, 장수 중에 또 하나의 이것도 장수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장수고, 근데 여기 하나의 방법이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망보험금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상속세라고 써놨어요. 이 상속세 세금을 내는 자금은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그러면 야, 나하고 거리가 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부부가 생존해 계신다. 부부가 생존해 계실 경우에는 10억만 넘으면 상속세 내야 됩니다. 10억이 넘으면. 그리고 만약에 혼자 계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자, 이분은 5억이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상속세 그러면 굉장히 100억, 200억, 50억이 아니라 단 10억만 넘어가도 40%를 내야 되고요. 자, 3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돼요. 30억. 50%예요. 30억이면. 자, 반을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고 10억이 넘어간다? 이거는 40%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30억, 10억 이 숫자는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가 30억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쪽이 아니라 강북에도 새로 진 아파트들 10억 넘는 아파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 장수의 하나의 사용 방법으로서 사망보험금을 내가 상속세를 이걸 납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재산이 100% 내 자녀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그냥 단순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내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실 때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가입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가입하면 너무 무리하거나 또는 너무 적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2.85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 가입이니까 이때는 꼭 주의를 해서 신경을 써서 가입하시면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후자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녀들의 노후가 뭘 그렇게 중요해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거는 120살을 살아가는데 국민연금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지금도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녀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형편없이 낮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이 문제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중에, 자, 부자가 되는, 즉, 돈을 모으는 재테크 중에 7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 72라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몇 %로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자산을 2배를 늘릴까 하는 계산을 하는데, 자, 72를 10%로 한다 그러면 다 10으로 나누면 몇 년이죠? 7.2년만 있으면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8%로 하면 9년. 자, 2%로 했을 때 3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거꾸로 이 72를 연으로 나누면 내가 몇 % 투자 수익률로 운영을 하면 돈이 2배가 될까? 몇 년 걸릴까 보는 거죠. 자, 한 5년 안에 나는 2배의 돈을 만들고 싶어. 14.4%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10년 안에 돈을 말고 싶으면 내 수익률이 7.2%가 돼야 된다는 거죠. 30년의 시간을 두니까 어떻게 됐죠? 2.4%, 25년 2.9%.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36년 또는 10년, 즉 자녀들이 노후를 갈 때까지는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14% 또는 10%의 투자 수익률을 30년 동안 계속해서 10%를 낸다는 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1, 2년은 10%, 뭐 20% 수익을 낼 수 있지만 30년을 계속 10%로 할 수는 거의 없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이 보통 뭐라고? 지금같이 저금리에. 네, 맞아요. 2에서 3% 정도?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되는 수익률이죠. 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정도 수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수익률이야 하다 보니까 다 20년 이상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20년 이상만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2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는 시간을 줄이려면 일찍, 그냥 오랫동안, 즉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시간의 가치라고 얘기해요. 자,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꾸준히 묻어두는 거. 자, 그러면서 수익률은 요 정도 수익률만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야, 요즘 2% 넘는 데가 어디 있어? 정말 없을까요? 최저보증 5%, 4% 되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자, 보시면 내가 돈을 내야 하는 이 기간에는 5%를 준대요. 그 다음에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4%를 주고요. 저는 여기가 더 매력 있어요. 연금을 개시해요. 자, 여기에 내가 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한 1년에 1,500만 원을 썼다. 그럼 나머지 1억 8,500 있죠? 요거는 다시 4%로 운영을 계속 해줘요. 꾸준하게.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준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이 연금은 확정금리이다 보니까 내가 60세 100만 원을 또는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투자한다면 얼마를 저축하겠니? 그러면 사실은 다른 연금에서는 예상만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54만 1,000원을 넣으세요라고 계산이 되는 게 이 연금이에요. 왜? 요거는 최저보증 확정금리예요. 이 금리가. 그래서 이 금리가 자 여기서 보시면 수익률은 이렇게 하지만 최저보증이 되니까 꾸준하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 수익률이 이만큼 났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로 연금을 받아요. 이게 연금 기준액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가 원래 연금 기준액이 돼야 되는데 이걸로 준다는 거예요. 이 빨간 걸로. 그러니까 나는 하방 경직, 즉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위의 수익률은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금보험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냥 아까 제가 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5년, 10년 이런 것이 아니라 20년, 25년, 30년을 투자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10에서 20만 원만 투자를 하셔도 3, 40만 원 또는 50만 원. 50만 원만 투자하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우리 아이는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이 현재 나와 있고 이 상품으로 활용을 하시면 유리한 거죠. 이게 상당히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긴 기간이에요. 20년 정도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그 투자 수익률은 아마 저한테 나중에 문의 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3배, 4배의 내가 넣은 금액에 4배 이상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보장자산. 그러면 제가 자녀의 건강보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험이니까, 그쵸? 자, 보장자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 아이가, 그러니까 늦게 준비하느냐, 일찍 준비하느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이 보험이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우리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어린이 보험하고 태아 보험이 다른 거 아닙니까? 라는 하는데 어린이 보험이 큰 카테고리고요. 그 중에 태아 보험에 선척성 장애를 보장해 주는 게 요게 이게 태아 보장이 있어요. 요거는 보통 1년 보장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선천성 장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신해서 22주 안에 가입을 하셔야지 돼요. 물론 40주 중에서 22주 안에 가입을 해야만 어떤 장애나 이런 것이 발견되기 전이라 보험회사가 가입을 해주는 거고요. 내 몸에 아이가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일찍 가입하시는 것도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보험하고 어린이보험은 똑같다. 그 중에 태아보장만 별도로 들어있는데 요거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언제 22주 안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장애에서 여기서 보시면 선천적 장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선천적 장애는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주 안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실제로 90%, 95%가 되는 게 자, 이게 다 후천적 장애예요. 선천적 장애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후천적 장애 중에서도 사고, 재해로 하는 것이 34%라고 하면 질병으로 오는 장애가 55.6%죠. 이렇게 많은 게 후천적 질병, 즉 질병 후유장애예요. 즉 장애의 90%가 오는데 그중에서 요게 지금 거의 60%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요것을 80% 이상은 한 번밖에 안 주지만 3% 후유장애는 받고 또 받고 자 90세 또는 100세 보장을 해놓으면 그 안에 내가 장애가 발생하면 또 받는 거죠.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했다. 그럼 위암 수술하면 보통 암을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위를 제거하게 되면 50% 장애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먹어서 무릎 관절에 장애가 생겨서 수술하게 되면 또 30% 장애. 그러니까 계속 내 몸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나이 먹어서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질병 후유장애가 또 뭐 있죠? 치매. 치매가 발생하면 그 보통 우리가 중증 치매 보장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치매라는 보장이 나와 있는 이름의 보험은 대부분 중증 치매고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그 나라에서 장애 등급을 내주는 1, 2등급, 뭐 4등급을 받기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은데 그런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CDR이라고 치매 지수 척도를 해서 여기서 40%만 나오면 계속 또 주고요. 가입금액 또 60% 나오면 추가로 20% 더 주고 80% 이상 나오면 추가로 20%. 그러니까 치매도 초기보다 중증 치매서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나빠지는 것까지 내가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아이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면 자, 이런 질병 후유장애 3%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5천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른 보험은 5천만 원이 가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어린이 보험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뭐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뇌혈관으로 해서 해주는 게 총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뇌출혈은 터지는 거 3개, 여기는 이것까지 합치면 3개죠. 그러면은 6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4개. 즉, 여기는 뇌졸중을 했을 때 6개를 받는 반면에 뇌혈관은 10개의 질병, 즉 모든 뇌혈관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뇌혈관 요것이 보시면 나이가 들면 300만 원 주거나 또는 2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돈을 안 줘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입, 또 20세만 넘어가도 1,000만 원 밖에 주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완벽하게 지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증권에서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여기 급성심근경색은 사실은 거의 심장마비 정도의 그런 큰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는 보장을 못 받고 심장질환에서 대표적인 게 협심증이죠. 협심증에서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데 이것도 역시 다 보장을 해주는 거가 허혈성이고요. 허혈성 진단비를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건 어린이 보험밖에 없어요. 대부분 요것도 1,000만 원이 되거나 또는 300 또는 600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허혈성 심장질환 말고는 이제 급성심근경색은 19%밖에 발생률이 적으니까 가능하다면 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왜 좋으냐? 제가 볼까요? 보험료가 싸요. 자, 보험료가 싸다. 자, 볼게요. 대부분 저한테 물어봐요. 애들 보험인데 30세 정도까지만 해주고 나중에 지들이 커서 하면 어때요? 계산해 볼게요. 30세 보장으로 어린이 보험을 뽑으면 요즘은 20년 납을 할 때 한 7만 원 정도 나와요. 5에서 7만 원 나오는데 20년 동안 내는 금액이 1,680만 원이고요. 자, 100세로 다시 이제 이게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돼서 원하는 보장을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뛰어서 4,000만 원을 내요. 합계 5,760만 원을 내는데 내가 100세 보장에서 이걸 20년 납으로 하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를 30년 납으로 늘리세요. 30년 납으로 늘려놓으면 이게 한 11만 원 요 정도 선에서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보장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총 납입보험료가 4,000만 원. 얘보다 플러스 여기는 이거보다 2,000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보장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어린이 보장은 100세, 최근에 어떤 보험사는 110세 보장도 나와 있어요.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보장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또 보험료가 얼마나 싼가 한번 또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질병 후유장애 아까 말씀드렸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했어요. 자,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자, 질병 후유장애는 100세 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비싸요. 90세 보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80세 보장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너무 짧아요. 근데 태아보험으로 자 이거를 1,000만 원씩 가입했을 때 질병후유장애 7,000원,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7,000원. 자, 뇌혈관 질환도 7,600원, 허혈성 2,700원이에요. 자, 요것이 얘가 30세 되면 2배로 뛰어요. 그쵸? 다 2배 이상 넘게 뛴다는 거죠. 이때 더 무서운 거 보실까요? 보험을 60세에 내가 가입하려고 보면 제가 60세 되신 분들, 남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저도 놀라고 고객도 놀라요. 자, 어린이 보험으로, 태아보험으로 5,000, 암 진단금 5,000을 가입하는데 35,000원 밖에 안 드는데 여기는 1,000만 원 가입하는데 34,000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보험료가. 이거는 금리 안 오르고 똑같은 나이 때문에 변동된 금리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죠? 이제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금리까지 반영하면 이 인상폭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태아 또는 5세 이하에 원하는 보장, 암도 한 5,000 만들고요. 뇌혈관 3,000씩 넣고 뇌혈관 넣는데 뇌졸중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장을 해놓는다면 자 30세에 가입했던 것보다 벌써 2배로 늘어나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해도. 그렇죠? 다 40세, 35세 아차 하다가 늦었어. 6만 원 됐죠? 40세 되면 6만 8천 원. 2배가 넘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태어나서 5세 이내에 가능하면 풀 보장으로 해서 100세, 30년 납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또 최근에 어린이 보험에 좋아진 게 있어요. 그 어린이 보험에는 치아 파절이 돼요. 골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 파절은 다 빠져 있는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빨이 부러진 것도 골절로 보기 때문에 골절하고 똑같이 무한반복으로 지급이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아프면 누가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24시간 간병인 지원 제도가 되는 일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가입해 주시면 여기 이제 3년
생명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한 10세까지나 요때까지만 유지하셔도 되고 나중에 없애도 되지만 태어나서 가입하실 때 이 간병인 지원 특약을 하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간병인한테 맡기고 맞벌이 부부 엄마도 편하게 나와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제도도 생겼고요. 암 진단비를 1억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고 수술비는 500만 원까지도 하실 수 있게 좀 범위가 훨씬 커졌어요. 또 하나, 납입 면제도 되는 어린이 보험이 생겼어요. 3대 진단비라든지 80% 후유 장애가 되면 그동안에 어린이 보험에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없었는데 납입 면제 기능까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어린이 보험 현재 이미 가입하셨다면 어린이 보험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없고 내가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조항들을 다 체크해서 넣어가는 거 중요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보험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절대 장기 투자 금융 상품이고요. 장기 인생 목표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면 저는 이거보다 좋은 재테크 없다고 생각해요. 보험은 장기로만 유지하면 최고의 수익률과 최고의 어떤 내 인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이거를 단기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엉망이겠죠. 그래서 자녀 보험에서 연금보험 5%, 4%짜리를 해서 자, 수익률 제2의 월급 봉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는 제발 20년 이상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종신보험 가입하시는데 2.85 잊지 마시고요. 이걸로 운영해서 아이의 교육비도 되고 또는 꿈 지킴이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의 첫 단추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요. 아니면 부모님의 노후자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험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3%, 상해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3%, 허혈성 심장질환, 암은 5천 정도 준비하시고요. 간병인 지원은 한 10세까지는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하는 부모는 아이를 어떤 손잡이를 주고 정말 노후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알뜰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편안했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고요.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갔는데 준비가 잘 못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이 어떤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내 인생 목표에 맞춰서 준비한다면 원하는 목표 다 달성하실 수 있는 게 보험 상품이거든요. 이것은 전문가하고 꼭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 보험, 사랑하는 부모님 보험 문의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자녀의 교육자금, 보장자산, 여기에 노후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녀 보험 꿀팁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실시간 전화 연결인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예. 20살이 됐는데 올해 20살이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실손보험하고 이렇게 보험이 두 건이 있는데 예. 그걸로 그냥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하나는 조금 일찍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20살 된 자녀분이 성별이 어떻게 되실까요? 남자예요. 아, 그러니까 아들이시고요. 아드님이시고요. 네.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두 건의 자녀 보험이 있으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자녀분은 건강한 편인가요? 네, 건강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누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총 2건의 자녀보험이 있으신데요. 2009년에 가입한 LIG 손해보험에 이 자녀보험은 15년 납, 15년 만기로 돼 있으셨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에서 2013년도에 그래서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을 한 건 더 가입을 하셨던데요. 이거는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로 돼 있네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20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고요.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지 보장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보험 증권을 다 봤는데요. 네. 자녀보험 선택하실 때, 저는 네. 기준이 조금 15세 이전 이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보험업법상 15세 이전에 사망보험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5세가 넘어가면 저는 되도록이면 종신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주셔라 라고 좀 많이 요즘에는 리모델링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거 보니까 LIG 손해보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월 34,104원 납입하고 계시고 15년 납 15년 만기세요. 네, 그게 조금 일찍 끝나는 걸로 알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참 30대 이제 진입하고 나면은 보험이 끝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건가? 예. 그리고 지금 담보 보니까 골절 입원 일당, 암 진단비 2천만 원, 일반 상해 의료비. 그러니까 상해 의료비가 이때는 되게 좀 좋은 담보였죠.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하셨을 때 아마 중복보장으로 같이 가입하셨을 거예요. 네, 그게 좀 짧게 끝난다고 그래서 네네네. 추가로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녀보험, 그 롯데손해보험의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에는 이때 당시 아마 질병후유장애가 있었을 텐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마 그 추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수술 특약도 이제 뭐 있고요. LIG 손해보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정리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해지를 해요? 네, 암 진단 자금이나 이런 거 크기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보장 기간이 너무 짧아요. 30대에 건강하다고 하면 30대에 암이 발병할 확률이 뭐 지금도 많이 발병하고 있지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제 20살이면 성인이니까 노후 준비하는 기준으로 해서 체증형의 보험을 좀 저는 권해드립니다. 제가 설계하는 보험들은 종신보험은 65세가 넘어가면 진단자금이랑 수술비 입원 일당이 전부 다 2배로 뜁니다. 지금은 보장이 2배로 뜁니다. 네, 보장이 2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는 진단자금은 3,000으로 가입을 하는데 65세 넘어가면 6,000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입원 일당 수술비도 500만 원이었다가 65세가 넘어가면 1,000만 원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후에 좀 관련된 노후에 집중적인 그리고 더 나이 들어서 보험을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의 상품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지금은 좀 비용이 나가도 그때 가면 오히려 더 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체증형 변액 종신보험으로 주계약을 좀 넣고요. 이제는 사망보험금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가정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망보험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 또 옵니다. 그리고 암진단자금은 6천만 원, 그리고 심근경색, 뇌출혈 특약, 질병 입원 특약, 그리고 재해 장애 특약 같은 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보험료는 한 15만 2천 원 정도. 저는 납입 기간을 좀 길게 잡거든요. 몇 년? 그렇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이게 전부 다 비갱신이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종신보험은 해약 환급금이랑 적립금이 계속 불어나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을 완벽하게 들자고 하면 뭐 끝이 없어서 그냥 목표에 맞게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저희 앞서 강의 시간에도 자녀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네. 예, 정우성 전문가께서 어떻게 플랜을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예, 혹시 전화 끊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문가와 통화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문자 하나 좀 풀어볼까요?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예, 159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4세 아들에게 현재 실손보험밖에는 없습니다. 3대 진단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홈쇼핑에 나오는 이 30년 납, 30년 만기, 3만 원대 보험 가입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강진옥 전문가님. 지금 20대 아이한테 30년 갱신이면 50세가 되거든요. 네. 그런 보험료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또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갱신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은 20년이면 우리 아드님이 100세까지 보장을 낸다고 하면 8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30년 갱신형 3만 원 이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년 갱신형으로 3만 원만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해지보험 요즘 아주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암 진단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질병 호요장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 뇌졸중, 그다음에 허혈성 심근경색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한 10만 원 되니까 처음에 보셨던 3만 원보다는 많지만 요거를 아까 정우성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길게 가져가세요. 예. 납입기간은 한 30년으로 가져가면 보험료를 한 7, 8만 원 선으로도 해도 충분히 보장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20세는 어머니가 한 7, 8만 원 내주시다 이 아이가 독립을 해서 자기가 내게 되면 보장 금액도 커져서 대부분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시간 가치를 해서 얘가 뭐 80세 돼서 돈이 얼마야? 거꾸로 얘기하면 보험료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해지를 활용하시면 이거 30년 갱신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저해지 30년 납하시면 원하는 보장 다 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아마 이 홈쇼핑에서 소개한 3만 원대 보험 가입을 문의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남편이 50세인데, 예. 저희가 그 당뇨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예. 예. 당뇨약 먹기 전에 저희가 그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라이나 암보험을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당뇨약을 드시고 그 가까운 친척분들도 이제 자궁암, 뭐 방광암 이런 걸로 지금 진료 중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당뇨약 보기 전에 종신보험 들었던 게 암이 2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 있고 예. 그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쪽은 없거든요. 제가 뇌출혈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장도 80세만 돼 있고 추가로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라이나 그 암보험이
잘 가입한 건지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가입하신 라이나 생명의 암보험은 당뇨 발병 이후로 가입이 되신 건가요? 네네네. 그래도 증권을, 네. 꽤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께서 더 이야기 나누기가 좀 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당뇨약 복용 중이신 거 말고는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남편분? 다른 거는 없는데 가족력이 좀 있으셔서 그러세요? 걱정이 되는 거죠. 예, 남편이. 네. 저희가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장 내역이 어떤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동양생명에서 종신보험을 한 건 가입하셨습니다.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은 종신, 특약은 80세로 되어 있는 상품이었고요. 또 2017년도에 라이나 생명에서 암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 암 진단금만 가입이 돼 있는 10년 갱신의 100세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50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시는 건데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요. 또 집안 내력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암 관련해서 질병이 많아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진옥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증권은 꼼꼼히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족력이 아버지 쪽인가요? 어머니 쪽이신가요? 아버지는 혈압이고 어머니는 당뇨약 지금 복용 중이세요. 아버님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니, 아까 암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이모님들이요. 어머니 계통에. 시이모님, 시이모님들이 지금 자궁암하고 방광암을 갖고 계셔서 많이 중이시거든요. 많이 걱정하셨겠네요. 자, 근데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혈압은 오히려 혈압약을 드시면 보험 가입이 용이했는데 당뇨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지금 라이나의 암보험을 10년 갱신형 유병자로 가입을 하셨는데, 자,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병자 보험보다는 아직은 하나의 질병만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즉 전화 약봉투나 이런 걸 해서 일반인에서 할증 플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는데 제가 할증 플랜을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장을 좀 여러 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도 비싼 반면에 내가 원하는 선택이 비교적 적어요. 딱 몇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보험사의 유병자 보험에는 수술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미리 주신 증권을 가지고 보니까 종신보험에선 가입하고 계신 게 지금 80세 보장이긴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질병이 이미 그 이후에 발병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을 따로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암은 제가 볼 때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요 종신보험을 전체로 해제하지 마시고요. 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술보장 1에서 5종, 그 다음에 1에서 5종 질병 수술비를 가능하면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다만 없앨 수 있는 거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은 요게 지금 보장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80세고서 요거는 좀 빼시고 또 하나는 상해하고 질병 입원비가 비싸요. 근데 이게 4일 이상이거든요. 3일 초과인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가져가 있어서 요런 몇 가지를 빼고요. 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요. 이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최근에 유병자 실손보험이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유병자 실손보험이 보장은 적고요.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지금 당뇨로 발병은 하셨지만 이미 실손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정말 축하드릴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출혈이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좀 빼다 보면 한 15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나 암보험은 10년 갱신형은 아직 갱신형 하기에는 50대가 너무 젊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갱신형을 가져간다고 해도 좀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해지를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고요. 제가 그러면 추천하는 보험 중에 이제 통합보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할증 통합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100세 보장입니다. 100세 보장으로 암을 다시 2,000 추가 넣고요. 뇌졸중을 넣었어요. 뇌혈관은 가입이 안 돼요. 50대가 됐고 이미 질병이 발병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000 들어가고요. 암 수술비도 500만 원. 입원비는 암 입원비나 질병 입원비 제가
이 질병 입원비는 제가 안 넣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낮아서 안 넣되 암 입원비는 1일 이상 3만 원 주는 거 그거 조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암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특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암이에요. 항암 약물 치료 요거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암도 300만 원 가까 300만 원 들어가고 뇌졸중 수술비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원비를 넣는다면 저는 중환자실 입원비, 질병 중환자실, 상해 중환자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험료가 몇백 원 안 하거나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이 생각보다 많이들 가셔요. 그래서 며칠만이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아까 빠져있는 골절이라든지 5대 장기 이식 이런 것들을 다 넣었고요. 운전자 담보, 즉 운전자가 지금 없으신데 운전을 하고 계셔서 운전자 담보에 이제 뭐 요즘 그 방송에 많이 나오죠. 보복 운전 피해 보시는 이런 것도 진짜 보험료가 3원 4원 하는데 혹시 나에게도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넣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 보험을 했는데 이 통합보험으로 해서 13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미 제가 여기 지금 수술비가 다 들어갔거든요. 32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에 그 비갱신이 있어요. 또 거기서 암보험이 왜 이걸 했냐면 이 지금 아까 통합보험에서의 암보험은 되게 비싸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싼 데가 없나 하고 보니까 예. 자, 유병자 중에서 저해지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암보험이 예. 진단비가 한 3, 4천 원 싸니까 이거 한 3천 넣으니까 보험료가 10,000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보험을 쪼개세요. 굳이 하나의 보험으로 가져가실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암보험사로 3,000원을 가져가고 11대 고해감,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가져가니까 이것도 한 12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없잖아요.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게 수술비예요. 그래서 수술비만, 즉 항암도 들어가고 수술비, 암 수술비, 뇌출혈 수술비, 급성신경, 그다음에 18대 질병 수술비, 40대 질병 수술비인데 여기에 중복되는 13가지 질병이 우리가 말하는 뇌혈관, 당뇨, 그다음에 심장질환, 이런 갑상선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니까 300만 원씩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수술비는 20년 갱신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유병자의 수술비 특약이 들어갈 수 있는 게 20년 갱신형밖에 없는데 그나마 제가 아까 제가 암진단금은 분명히 비갱신형이거든요. 근데 수술비는 갱신형으로 해드린 이유는 진폭이 즉 20년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보험료가 사실 조금 올랐어요. 오르긴 했지만 걱정하시는 암 수술 진단비도 들어갔고요. 수술비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뇌졸중까지 다 넣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시청자님 어떠세요? 부담되실까요? 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네. 지금 보험료가 좀 다소 부담 50이라서 근데 절대 싸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싼 것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암 진단비는 제가 쪼개놓은 거예요. 그나마도 줄일 수 있도록 좀 쪼개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자 나이 50이라는 거는 보험료가 좀 비싸네요. 네, 좀 네. 고민해보시고 또 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상담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 많이 됐습니다. 예, 가족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화가 끊어진 것 같고요. 저희 계속 이어서 문자 볼까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입니다. 끝번호 9893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질병 후유장애 반드시 필요한 담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쓰셨는데 이것도 범위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정우성 전문의. 질병 후유장애 우리가 3월 달에 무지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4월에 보험 개정된다고. 네, 예. 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질병 후유장애 문의 되게 많이 받는데 개정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됐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치매죠, 치매. 아주 심하지 않은 치매를 보장해주는 게 초기 치매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담보가 질병 후유장애였습니다. 예. 지금 개정된 것도 나쁘지 않은데 초기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평가 기간이라고 하죠. 1년 6개월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많이 하신 게 디스크 수술 받으신 분들이 10%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5% 받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부유장애에 또 좋아진 점도 있거든요. 바뀐 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른들은 좀 가입하기 힘들어요. 좀 가격도 비싸고. 근데 자녀보험에는 꼭 넣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함께 살펴보십시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